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늦은 밤에 응급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최지원 기자, 현장 모습 좀 전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 4일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을 깜짝 방문을 한 건데요. 사실상 이 원래는 한 40분 정도 현장에서 응급실 상황을 좀 둘러보면서 직원들을 좀 격려하고 의료진들을 만나서 현장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좀 들을 예정이었는데 이 현장 방문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으로 40분에서 1시간 반가량으로 늘어나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종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런 말도 의료진에게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있었다, 추석 전에 한 번 방문할 구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한 번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야 대표들이 다 이제 응급실을 앞장서서 나서서 방문을 하면서 상황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협 갈등을 어떻게 보면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장을 좀 달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의료진의 얘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획기적인 필수 의료 인력 지원 방안을 약속했습니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응급 의료 현장 곳곳에서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시간 동안 안 잡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많이 악화돼갖고. 응급실을 가도 아기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좀 많이 막막하고 항상 이렇게 불안한 것 같아요.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정말로 환자가 산소를 갖다가 풀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되니까는 오지 마세요. 34통 됐어요. 안 믿어지시죠? 네. 진짜. 네, 오늘 방송 현장 의사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신현영 의원님. 네. 자, 직접 지금 매일같이 겪고 계실 텐데 현장 어떻습니까? 상당히 처참합니다. 처참이요? 예, 이미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의대 교수님들이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번아웃이 많이 와서 네. 뭐 소위 말하는 그로기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네. 교수들이 밥 못 먹어가면서 정말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의 반복적으로 네. 필수로 붕괴에 대한 위험 사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책 기조가 단기적인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10년, 15년 후에의 그런 2,000명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 상황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게 명확한 지금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지금 우선 당장 지금 집에 불이 붙었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국민들은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응급실에 갑자기 가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네.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응급실이나 전문의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많은 응급실의 의사들도 잘못하다가 수용 능력이 어려운데 받았다가 제대로 된 처치가 안 되면 곧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참고인 조사 받게 되고요. 피의자 조사 받게 되고 또 재판 가면 10억 때려 맞는 이런 지금 악순환의 고리의 필수 의료가 붕괴 위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병원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감당 못할 환자를 받았다가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수용 문의가 오면 응급실 전문의들은 본인들이 각자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네. 심장 쪽에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면 심장내과가 시술이 지금 당장 가능한가에 네. 대해서 해당 과에 연결을 해보고 예. 지금 대기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네. 그 배후 진료라고 하는 심장내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등의 이런 의대 교수들이 충분한 백업을 해주고 좋은 컨디션으로 수술 가능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여력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지금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국민들의 피해와 건강 생명의 위해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군의관들하고 공보위들을 각 병원에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뭐 200수십 명의 인원까지도 이제 제시가 돼 있는데 그 군의관들이 지금 일부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왜요? 각 병원마다 뭐 2명에서 3명 정도의 응급실에 이제 인력들이 지원이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군의관과 공보위의 속성은 공보위 같은 경우에는 의대 6년을 졸업하고 곧바로 공보위, 공중보건 의사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환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특히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네. 본인의 소속된 병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온 병원의 시스템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터뷰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응급실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MRI 동의서 받고 CT 동의서 받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뭔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의료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라는 그런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방이든 뭐 후방이든 어떤 군부대에 있던 군의관이 갑자기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 응급실에 딱 왔다고 그래서 바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럼요. 남의 병원에 가가지고요. 네.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충분한 그 병원의 시스템과 그리고 여러 과 간의 협력 체계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네. 그다음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상호 인정하에 환자를 원활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에 익숙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적어도 두세 달은 두세 필요한 달은 거죠. 지나야. 지금의 군의관 공보위의 그런 역량은 저희가 봤을 때는 병원에 있는 인턴 선생님 정도의 역할보다도 못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역량을 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